네, 이제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잠깐 그 산성, 금강산성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살펴보면서 저희는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 제가 여기 오지 않았나 또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사가들, 조선을 분석한 사가들에 의하면 조선을 전기와 후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게 바로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과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정과 호를 나눕니다. 특히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명은 쇠락하게 되고요.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성립된 막부 정권 역시 와해를 거듭하게 됩니다. 전쟁의 실정에 대한 책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임진왜란 7년 동안 그 많은 의병장들이 있었는데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에는 그만한 의병장들이 생기지 않았던 것일까? 선조는 임진왜란 이후까지 살아 있었는데요. 광해군이 집권하기 전까지 그의 의심병은 가히 추정할 만하다는 게 평가였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당연히 나서기를 꺼리는 건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네티즌의 말에 따라 그것만 응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로 황윤길과 김성일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은 각각 동인과 서인의 대표로서 일본의 그 정세를 탐방하러 가는데요. 김성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좌파가 아니라 자신의 파의 이론을 위해서 일본은 걱정 없다라는 말로 선조를 달랩니다. 하지만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성일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김성일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주성에서 끝까지 항거하다 마지막 순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김성일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역사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화면을 돌려서 3번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